다음은 325페이지 17번 플라스틱 콘크리트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 콘크리트의 결점인 지성, 경화지연, 낮은 인장 강도, 큰 건조수축, 약한 내약품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폴리머를 콘크리트나 혹은 모르타르에 결합제의 일부 또는 전부로 사용한 콘크리트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플라스틱 콘크리트 제목만 알아두도록 합니다. 18번째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다른 말로 PS 콘크리트. 이 용어는 이 콘크리트는 중요합니다. 개요에서 고장력강에 의해서 미리 응력을 준 콘크리트이고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설계기준 압축강도 40 내지 50메가파스칼의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이 되겠습니다.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는 PC 혹은 PSC 혹은 PS 콘크리트 등의 약으로 사용이 되고 특히 PC는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 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등의 약으로 함께 사용됨에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특징으로서는 장점에서는 균열 방지 억제, 우수한 내구성 및 보건성, 장스팬의 구조물에 가능하고 공기 단축, 거푸집, 가설제 등의 강제 전략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장비비 정대, 보조재료, 그라우팅 비용 소요, 진동 우려, 숙달된 제작이 필요하고 화재에 취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자, 긴장제에서는 이 내용도 중요한데요.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긴장용 강제로서 PS 강제라고 합니다. PS 강제. 프리스트레스라는 뜻은 스트레스, 응력을 먼저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응력, 스트레스를 상쇄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에 계획적으로 미리 준 응력, 이게 영어로는 프리스트레스죠. 미리 준 응력을 이야기합니다. 자, 강제 혹은 긴장제의 종류로서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PC 강선, 와이어 철선입니다. 그 다음에 PC 강연선, 와이어를 꼬은 선이 되겠고, PC 경강선, PC 강봉, 철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PC 강선은 피아노 선으로부터 냉간, 가공 등을 통해 잔류 변형을 제거한 선, 철선을 이야기하고요. PC 강연선은 피아노 선으로부터 냉간 가공한 강선을 꼬아서 합친 후 잔류 변형을 제거한 강연선을 이야기하고, PC 경강선은 경강제의 강선으로 지름 0.08 내지 10mm까지 43종이 있습니다. PC 강봉으로서는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강제로 원형 강봉, 이형 강봉, 철근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 등이 있습니다. 밑에 오른쪽에는 규정까지는 필요 없고 종류, PC 강선, 와이어, 다음에 PC 강연선, 스탠드를 이야기하고 PC 경강선, PC 강봉까지 종류 정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PC 강제의 정착공법으로서는 쐐기식 공법, 다음에 나사식 공법, 다음에 버튼 헤드식 공법, 루프식 공법 등이 있는데 이 네 가지 방법은 어떻게 정착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쐐기식 공법은 여러 개의 PC 강제를 하나의 정착 장치에 긴장하여 한 개의 쐐기로 정착하는 방식이고, 나사식 공법은 PC 강제 끝에 나사에 너트를 끼워서 정착판에 정착하는 방식이고, 버튼 헤드식 공법은 PC 강제 끝에 리벳 모양으로 머리를 만들고 이 머리를 지압판으로 지지하여 PS 강제를 정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루프식 공법은 PS 강제를 루프 모양으로 가공한 후 콘크리트 속에 묻어 넣어 콘크리트 와에 부착에 의해 정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러한 여러가지 정착 공법이 있다는 정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는 이 공법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프리텐션 공법과 프리텐션 공법 혹은 프리텐션법, 그 다음에 포스트 텐션법 두 가지 구분해서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의 가장 큰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이 공법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프리텐션법입니다. 긴장제에 인장력을 가한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탓을 경한 후에 긴장제를 풀어주는 방법. 포스트 텐션은 콘크리트를 탓을 하고 경화한 후에 미리 묻어둔 시스관 내에 긴장제를 삽입하고 긴장시켜 정착하고 그라팅하는 공법입니다. 자,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긴장제의 인장력을 언제 주느냐? 자, 콘크리트 타설을 기준으로 긴장제 혹은 인장을 언제 주느냐는 겁니다. 프리텐션 공법은 먼저 긴장을 주고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포스트 텐션 공법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그 다음에 긴장을 시킴, 인장력을 줍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인장력을 주기 때문에 그 콘크리트 사이에 그 중간에 긴장제를 넣을 수 있는 관이 필요합니다. 그 관을 시스관이라 합니다. 그래서 프리텐션 공법은 인장력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포스트 텐션 공법은 콘크리트를 타설한 다음에 긴장제에 인장력을 주기 때문에 콘크리트 타설할 때 이 관이 들어갈 이 긴장제가 들어갈 관이 필요한데 그 관을 시스관이라 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타설을 기준으로 인장력 혹은 긴장이라는 것을 앞에 주느냐 뒤에 주느냐에 따라서 프리텐션, 포스트 텐션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시공 순서도 거기에 맞추어서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합니다. 이것도. 자, 프리텐션 공법은 강현재 긴장입니다. 인장력을 주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콘크리트 경화 후 강현재 양끝을 절단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 순서 포스트 텐션은 거푸집을 조립하고 시스를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콘크리트 경화, 강현재 삽입, 강현재 긴장, 강현재 고정, 그라우팅, 즉 콘크리트 타설을 기준으로 강현재를 긴장을 언제 하느냐, 그 다음에 강현재 긴장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이 콘크리트 타설과 강현재 긴장 사이에 앞뒤로 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프리텐션, 하나는 포스트 텐션 공법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구분해서 이해를 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327페이지입니다. 자, 그라우팅은 이제 콘크리트를 채워 넣는 것을 그라우팅이라 하는데, 경화 후에 긴장제와 시스관 사이에 충분한 부착 강도가 발휘되도록 시스관 내에 PS 강제를 삽입하고 긴장시킨 후 시멘트 베이스트를 채워 넣는 일입니다. 주입 중에는 유동성과 충전성을 유지되어야 되겠고, 물 결합 재미는 45% 이하, 그 다음에 압축 강도는 30MPa 이상, 강제의 부식 저항성을 위해서 염화물 이온 총량은 0.3kg/세제곱미터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라우팅은 참고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9번째 숏크리트, 뿜칠 콘크리트라 합니다. 압축 공기로 모르타르를 스프레이로 뿌리듯이 뿜칠하여 시공하는 콘크리트입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스프레이드 콘크리트, 우리나라 말로는 뿜칠 콘크리트 혹은 건나이트라고도 합니다. 같은 용어들입니다. 자, 그래서 터널이나 큰 공동, 구멍이 큰 구조물을 라이닝, 비탈면, 뻔면 등의 방리, 방락의 방지와 터널, 댐 등의 보수 보강에 사용이 되고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숏크리트, 뿜칠 콘크리트라 합니다. 건축에서는 잘 안 쓰이고 토목공사에서 많이 쓰이는 것들입니다. 다음 진공 콘크리트입니다.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에 매트, 진공 펌프 등을 이용하여서 콘크리트 속의 잔류에 있는 잉여수, 기포 등을 제거함을 목적으로 하는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기포라든지 콘크리트에 필요 없는 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거한 콘크리트를 진공 콘크리트라 합니다. 특징은 초기, 장기 강도가 증진이 되고 내구성, 내마모성이 향상이 되고 건조 수축이 감소가 되고 동해 저항성이 향상이 되고
표면 경도의 정도가 되겠습니다. 뭐 특징까지는 아니더라도 진공 콘크리트가 뭔지 정도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밀 콘크리트입니다. 수밀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자체의 밀도를 높여서 수밀성, 물에 대한 밀실성을 강화한 콘크리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이 쉽게 스며들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밀성이 크고 투수성이 적은 콘크리트를 우리가 수밀 콘크리트라 합니다. 보통 저장 시설이나 지하 구조물, 수리 구조물, 저수조, 수영장 등의 압력수가 작용하는 구조물에 사용이 되고요. 배합은 콘크리트의 소요 품질이 얻어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 수량, 물 결합 제비는 가급적 적게 하고 단위 굵은 골재량은 가급적 많이 한다는 것. 다음에 슬럼프는 180mm 이하이며 타설이 용이할 때에는 120mm 이하로 하고 공기량은 4% 이하, 물 결합 제비는 50% 이하로 합니다. 수밀 콘크리트에는 A제를 사용하여 수밀성을 증대시킨다는 것도 있습니다. 밑에 있는 자세한 내용은 필요 없고요. 수밀 콘크리트는 수밀성을 크게 하고 투수성을 적게 한 콘크리트라는 것, 그 정도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22번째, 묵은 콘크리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잡석 지점 위에 까는 콘크리트가 묵은 콘크리트인데 철근이 들어가지 않은 콘크리트로서 보통 버린 콘크리트 혹은 이렇게 바닥 콘크리트에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강도, 힘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압축 강도는 그렇게 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용어정의, 보강건이 필요 없는 버린 콘크리트라는 것 정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깬 자갈 콘크리트, 쇠석 콘크리트입니다. 강자갈 대신에 인공적으로 부순 돌, 이것이 쇠석입니다. 쇠석을 사용한 콘크리트고 특징으로서는 강자갈에 비해 시멘트 풀과 부착력이 큽니다. 그래서 예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부착력을 크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동일 물 결합 제비 혹은 물 시멘트 비에 대해서 보통 콘크리트보다 강도가 크고 시공 연도가 불량하고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 블리딩이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반 사항으로서는 강도는 보통 콘크리트에 비해 10 내지 20% 정도 증가하고요. 혼화제는 A제를 반드시 사용해야 되겠다는 것. 배합 설계에 있어서는 시멘트 양은 보정하지 않고 시멘트 모래량은 가는 모래는 10% 정도 증가하고요. 모르트의 양도 10% 정도 증가하고 자갈량은 10% 감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하고 자세하게 내용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깬 자갈 콘크리트는 쇠석 콘크리트, 강자갈 대신에 인공적으로 자갈을 부수어서 사용한 콘크리트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여기까지인데, 자, 콘크리트가 지금 수업에 나온 내용으로만 23가지의 콘크리트를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도라든지 시기라든지 재료라든지 따라가지고 다양한 콘크리트가 사용이 되고 실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냥 콘크리트라고도 하면서 쓰지만 이렇게 구분해서 그 용도에 맞게, 특징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 이제는 여러분들한테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18장 각종 콘크리트에 대한 필수 연습 문제 개략적으로 한번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는 레미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슈링크 믹스드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제조 공장에서 콘크리트를 비벼 트럭으로 현장에 운반하여서 부어 넣는 콘크리트. 자, 오른쪽에 봅니다. 슈링크 믹스드 콘크리트는 플랜트 공장에서 어느 정도 비빈 것을 반 비비고 운반 도중에 반 비빕니다. 그래서 슈링크 믹스드 콘크리트는 공장에서 반 비비고 운반하면서 반을 비빕니다. 그 다음에 센트럴 믹스드 콘크리트는 공장에서 완전히 비빈 것을 현장에 운반만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트랜시트 믹스드 콘크리트에 관한 기술에서 맞는 것은 다 봅니다. 트럭 믹서의 모든 재료를 공급을 받아서 운반 도중에 비빕니다. 그래서 트랜시트 믹스드 콘크리트는 재료를 공장에서
공급만 받고 다음에 이동하면서 운반하면서 완전히 비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다 비비느냐, 공장에서 반 비비고 운반하면서 반 비비느냐, 아니면 운반하면서 다 비비느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면서 이해를 해 줘야 되겠습니다. 3번 마찬가지입니다. 레미콘에 대한 이야기가 3번, 4번 계속 나오는데 3번에서는 특징이 되겠네요. 설명 중에 틀린 것은 라 보면은 레미콘의 특징 중에서 틀린 것입니다. 라 보면은 부어 넣기 작업은 운반과는 별도로 여유있게 서서히 진행한다. 레미콘은 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운반 시간이 아주 중요하게 되고 제한을 받는다는 걸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반 시간과 운반 거리를 계산해서 레미콘 공장을 선정해야 되는 점도 있습니다. 자, 4번 레드믹스 콘크리트의 장점에 있어서 옳지 않은 것은 가보면 협소한 장소에서는 불필요하다. 오른쪽에 봅니다. 레드믹스 콘크리트는 현장 내에 재료 적치장이 불필요하므로 협소한 장소에서 대량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장에 주문해서 받아 쓰기 때문에 특별하게 콘크리트를 재료를 저장할 장소도 필요 없고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양만큼 불러서 쓰면 된다는 뜻입니다. 5번 봅니다. 레드믹스 콘크리트 공장을 선정하는 경우에 비교적 고려하지 않아도 좋은 것은 되어있다 나와봅니다. 건축물의 종류는 관계가 없습니다. 레미콘 공장을 선정할 때 고려사항입니다. 운반 시간, 배출 시간, 제조 능력, 차량의 수, 공장의 설비, 분리관리 상태 등이 공장을 선택하는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현장에서 레미콘을 주문할 때 규격에로서 기대되는 사항으로 부적당한 것은 레미콘을 주문할 때 규격은 구건골재의 최대 실수, 콘크리트의 설계 기준 압축 강도와 슬럼프 값 세 가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래서 세 가지는 항상 필요한 것들이니까 세 가지 꼭 알아두도록 합니다. 자, 7번은 시멘트 슬럼프의 허용 오차입니다. 여기까지 나오면 조금 어려운 문제들인데 어쨌든 여러분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8번 봅니다. 레미콘 현장 도착 시 행하는 품질 시험의 판정 기준으로 부적합한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나를 봅니다. 콘크리트 공기량은 보통 콘크리트는 2.5 플러스 마이너스 1.5이면은 합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라 보통 콘크리트는 4.5 플러스 마이너스 1.5%입니다. 그래서 이 값은 중요합니다. 레미콘의 공기량은 보통 콘크리트는 4.5 플러스 마이너스 1.5%라는 것 정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중요하게 다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3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한중 콘크리트에 대한 다음 기술 중에서 부적당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한중 콘크리트 달을 보게 되면 에이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한중 콘크리트는 동해 방제를 위해서 에이젤을 꼭 사용하고요. 보온 양성을 하고 물 시멘트비 혹은 물 결합지비가 60% 이하가 되게끔 유지하는 이것이 세 가지 대책으로서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꼭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10번째, 한중 콘크리트에 대한 기술 중에서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가가 옳습니다. A제, A 감수제, 고성능 A 감수제 중 어느 한 종류는 반드시 사용한다. 옳은 이야기고요. 부어 넣을 때 콘크리트 온도는 20도 이상이 아니라 5 내지 20도의 범위에서 시행을 합니다. 물 시멘트 비는 60% 이하로 하고 단위 수량은 콘크리트의 소유 능력이 얻어지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크게가 아니라 적게 해야 되겠습니다. 앞에 말은 맞습니다. 이 말은 맞는데 뒤에 말이 틀렸습니다. 초기 양생은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가 2.5 메가파스칼이 아니라 5 메가파스칼 이상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11번째, 한중 콘크리트를 칠 때, 다설할 때 재료 가열에 관한 다음 기술 중에서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은 가, 시멘트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가열해서는 안 된다는 것. 맞는 말입니다. 시멘트 페이스트로서 가열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 시멘트는 가열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고 골재는 될 수 있으면 불에
직접 닿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볼게요.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직접 가열해서는 안 되고, 골재는 불에 직접 닿지 않게 하여서 가열해야 되겠고, 물과 골재는 가열한다는 것까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중 콘크리트에 관한 기술 중에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라 봅니다. 가열한 재료를 사용할 때 시멘트를 투입하기 전의 믹서 내의 온도는 10도씨를 넘지 않게 하고, 믹서 내의 재료 투입 순서는 물, 시멘트, 모래, 자갈 순으로 한다 되어 있는데, 먼저 가열한 물과 굵은 골재, 다음에 장골재를 넣어서 믹서 내 재료는 40도씨 이하가 되게 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번째 한중 콘크리트에 관한 사항으로서 부적당한 것은 되어 있는데 나와봅니다. 부어 넣을 때 콘크리트 온도는 5도에서 20도씨 범위입니다. 그래서 재료의 온도는 40도씨 이하,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콘크리트 온도는 5에서 20도씨입니다. 그래서 요 5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4번 되겠습니다. 한중 콘크리트 양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가는 초기 양생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인데, 한중 콘크리트에서 초기 양생은 콘크리트 탓을 직후 초기 동해 방지를 위해서 실시하는 양생으로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중 콘크리트에서는 초기 양생이 반드시 필요하고, 종류로서는 단열 보온 양생, 가열 보온 양생 등이 있고, 초기 양생을 통해서 콘크리트의 초기 양생 종료 시에 소요 압축 강도가 최소 5MPa 이상 되게 해야 된다는 것까지 중요합니다. 다음은 15번째, 한중 콘크리트의 양생에 관한 기술 중에서 틀린 것은 가보면 똑같네요. 초기 양생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16번째, 한중 콘크리트 양생에 관한 기술 중에서 틀린 것은 가보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한중 콘크리트는 초기 양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한중 콘크리트에서 같은 물음이 14, 15, 16에서 나오는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한중 콘크리트에서는 반드시 초기 양생이 필요하다는 것 꼭 알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나옵니다. 다음에 17번째, 건축공사 표준시황서에서 한중 콘크리트에 관한 사항으로 다른 것은 되어 있으며, 다 보면 초기 양생은 부온 양생하고 부어 넣는 콘크리트의 모든 부분의 온도가 0도씨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5도씨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것 중요합니다. 다음에 이제 서중 콘크리트입니다. 서중 콘크리트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 중에서 가장 부적당한 것은 동일 슬럼프를 얻기 위한 단위 수량은 적게 한다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봅니다. 서중 콘크리트는 하루 평균 기온이 25도씨를 초과하는 경우 시공되는 콘크리트, 즉 여름에 타설하는 콘크리트이므로 동일 슬럼프를 얻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여름에 덥기 때문에 단위 수량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같은 슬럼프 값을 같은 물기를 얻기 위해서는 수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 19번째, 서중 콘크리트에 관한 기술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가봅니다. 콘크리트의 공기 연행이 용이하여 공기량 조절이 쉽다. 서중 콘크리트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공기량 조절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서중 콘크리트에서는 고온으로 인해 연행 공기량이 감소하고 공기량 조절이 쉽지 않다는 것. 20번째, 다음 콘크리트 중 보통 경량 콘크리트가 아닌 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더 콘크리트, AE 콘크리트, 다공 콘크리트, 토파 콘크리트인데 오른쪽에 경량 콘크리트의 종류 5가지가 나와 있지요. A 콘크리트는 관계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21번째, 경량 콘크리트에 관한 설명 중 부적당한 것은 보통 콘크리트에 비해 건조수축이 아주 적다가 아니라 건조수축이 큽니다. 그래서 경량 콘크리트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좀 지나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고요. 많은 내용이 경량 콘크리트에 나오고, 그 다음에 경량 콘크리트의 하나인 ALC, 오토클레이브 라이트웨이트 콘크리트의 장점이 아닌 것은 데인데, 가소성은 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경량성, 단열성, 불연성, 내화성, 허범성, 차음성, 내구성, 시공성 등은 우수하지만 가소성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ALC에 대한 문제가 몇 문제 나오고요. 다음에 매스 콘크리트에 대한 이야기 오른쪽에 봅니다. 32번 매스 콘크리트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시멘트는 수화열이 큰 것을 사용하여 초기 강도를 높인다. 매스 콘크리트는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수화열이 적은 낮은 시멘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33번 보게 되면 단위 시멘트량도 적게 하여서 열이 적게 발생되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에 매스 콘크리트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요. 다음에 섬유 보완 콘크리트에 대한 이야기 이건 한 문제 정도 나왔네요. AE 콘크리트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AE 콘크리트에 대한 특징 같이 잘 알아두도록 하고요. AE 콘크리트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고강도 콘크리트와 특징이 나오고 제7형 콘크리트도 좀 중요하게 다뤄주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기본적으로 많이 반복되는 문제들이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문제가 77번까지 나와 있는데 반복되는 문제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여러분들 정도에서는 중요하게 다뤄줘야 될 문제들이고 또 신경을 많이 쓰고 자주 풀어줘야 될 문제들이라는 것 알아두도록 합니다. 자, 수업은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